안녕하세요. 오늘의 땅 추천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땅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대규모 시설에는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생긴다고 하면 벌써 땅 가격이 들썩들썩하게 되고 매물들이 싹 자취를 감추게 되죠. 새만금 핵심 기반 시설 중 물류의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확보한 지자체가 바로 김제시입니다. 이미 인천과 부산같이 신항만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해 있는 상태인데, 항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과 인근에 입주한 기업들로 인해 그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항만입니다. 이제 새만금에도 25년이면 이런 국제무역항이 일부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새만금 일대도 부산이나 인천처럼 대규모 도시화가 진행될 것이고, 이 항만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될 김제시는 해당 시설로부터 파생되는 막대한 세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성장에 든든한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신항만 개발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2021년 1월달에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이 항소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로 판결함으로써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이미 2015년 11월에 2호 방조제 관할은 김제시라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군산, 부안, 김제 세 개 시군 간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인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김제시의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김제시의 이득은 새만금 시설 중 알짜 중의 알짜인 새만금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개발용지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미 동서이축도로 등의 관할권을 확보한 김제시는 향후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지자체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유망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새만금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이 충분한 지자체가 더 많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이 투입되는 지역이 아무래도 땅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제에서는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를 이제부터 범위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을 통해 발생하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할 주요 도로망이 바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입니다. 이는 이 일대가 향후 새만금 신항만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기업과 물동량이 집결할 지역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결론을 내드리면 우리는 김제시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일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나들목, 문재인 정부서 추가, 이해찬 세종집 땅값 4배 뛰었다. 2019년 세종고속도로 설계가 바뀌며 입지가 확정이 되었는데 거리는 5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책정된 공사비보다 무려 4천억 원을 증액해가며 입지가 변경된 덕에 이렇게 고속도로 나들목 수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이 작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당시 윗물은 맑아졌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윗물은 맑아졌을까요? 민주당 임종선 국회의원 또 투기 의혹, IC 옆 땅 산 뒤 도로 넓혀라, 국토부 압박이라는 보도자료가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이 나온 지 약 1년 후인 올해 4월 8일자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가족 땅 투기 이어 또 무리. 경기 제2순환고속도로 이천 양평 구간 신촌 IC 예정지 맞은편이며 두 곳을 배우자 명의로 14억 7천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땅 산지 2달 만에 고속도로가 착공이 되고 첫 삽이 뜨면 토지 가격은 또 올라 이렇게 타이밍 좋은 사례가 없다고 주변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배우자가 한 일이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 배우자가 한 일이라 모르겠다라는 말을 예전에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보도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회 지도층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고속도로 IC 주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김제시는 신설되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북김제 IC 주변에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그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김제시가 이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 곳이나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들목 주변을 지자체도 공략하고 있음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은 대규모 토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급등할 여건이 마련되는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투자 원리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투자 위치를 고르느라 고생하기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잡고 투자할 땅을 고르시는 것이 힘도 덜 들고 투자 성공 확률도 올라갑니다.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이로 인해 인구와 물류가 증가하면 주거와 상업시설이 들어올 토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IC 주변 토지 가격은 상승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 토지는 그 희소성으로 인해 더욱 높은 가격 상승률과 가격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에서 이런 최고의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제시 부거리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 토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코너 자리나 편의시설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의 가치는 같은 지역 내 일반적인 토지보다 그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땅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땅을 찾고 계신 분이시라면 지금 전화 주세요.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그 귀한 땅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택지로 조성된 이 부거리 일대 도시지역 토지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반영되고 있으며 정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거리 택지지구에 아파트가 852세대가 건립 예정인데 현재 1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단지가 완공이 되면 약 2,000명 이상의 거주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최초로 이 지평선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기업과 근로자 등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21년 말 기준 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95%에 이릅니다. 이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기업들의 이전이 완료가 될 것이고 현재도 약 2,0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모든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3,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평선 산업단지 옆에 있는 백산 저수지도 관광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까지 확정된 상태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식사를 하거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거리 택지지구 상업용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평선 산업단지 일대는 제2 지평선 산업단지와
백구 특장차 단지 등 김제시에서 집중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이 일대가 앞으로 유동인구 등이 급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업시설 유치가 가능한 땅이 있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북김제 IC가 이 부거리 인근에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IC 주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김제시 부거리 지평선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 땅입니다. 북김제 IC가 신설이 되고 지평선 산업단지 옆으로 백산저수지가 있고 또 그 옆으로도 민간 육종 연구단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가 마무리되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아파트도 입주까지 되고 관광객들도 유입이 된다고 하면 이 일대 상업시설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새만금 신항만 배후라인은 앞으로 새만금 개발의 주축이 될 텐데요. 더욱이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로 주변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면 이런 택지로 개발된 도시지역 땅들은 그 가치와 희소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 땅보다 더욱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믿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땅을 산다면 도시지역 아니면 비도시지역에 속한 땅을 사게 됩니다. 어떤 땅이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우선순위는 도시지역 토지라고 여러분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도시 형태로 개발이 된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도 대규모 도시 개발 가능성이 기대가 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도시지역은 이미 도시로 개발되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란 앞으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미리 도시로 조성하고 개발시킬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 토지 중에서도 어떤 땅을 사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까요? 우리나라 도시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토지 중 주거지역은 대한민국 전체 토지에서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100개의 토지가 있다면 2.5개밖에 없는 것이 주거지역 토지입니다. 도시지역 토지 중 상업지역은 더 심한데요. 대한민국 전체 토지 중에서 0.3%입니다. 100개의 토지 중 0.3개만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이미 건축물 등이 올라가 있는 기개발지를 뺄 경우 투자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상업용지 땅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에 반해 여러분이 싸다고 좋아하는 관리지역 땅은 대한민국 전체 토지의 25.6%로 지정 면적이 확 늘어납니다. 농림지역 땅은 무려 46.5%입니다. 희소성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토지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그 수량을 의미로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즉, 그 자리에 있는 땅은 현재에 있는 그 수량 외에는 없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토지를 더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땅은 전 세계에서 딱 그 한 개의 땅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해 토지 부족 문제가 근원이 되어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하고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경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사거리 코너자리 땅을 사고 싶어 하지만 사거리 코너자리 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매수인 수는 많은데 물건은 한 개뿐이니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매도인은 매수 희망자 중 최고가를 제시한 매수인에게 땅을 팔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죠. 도시지역 땅이 이렇게 매도인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그 지정 면적이 겨우 2.5%와 0.3%인데 반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25.6%와 46.5%입니다. 다른 조건을 무시하더라도 시장에 수량이 남아도는 물건의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하기 힘든 물건의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토지 중에서 어떤 땅을 골라야 나중에 돈이 될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괜히 도시지역 토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도시 지역 땅이라고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충분하면 이 땅, 저 땅 막 사도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다수는 수십억 원씩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수중에 한 필지 정도만 매수할 수 있는 자금밖에 없는데 도시지역 땅과 비도시지역 땅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희소성 원칙이 적용되는 도시지역 땅을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물건이 남아도는 비도시지역 땅을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둘 중에 도시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거지역은 대한민국 전체 토지 중 2.5%, 상업지역은 0.3%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용 땅을 고를 때 주거지역을 타깃으로 한다면 100개의 매물 토지 중 2.5개에서 고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업지역을 타깃으로 한다면 100개 매물 토지 중 0.3개, 1000개 중에서 3개 중에서 고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97개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고르기 쉬운 방법입니까? 시험 문제의 답을 모르겠는데 5개 보기 중에서 찍어야 되는 분이랑 3개는 확실히 걸러낸 상태에서 남은 2개 보기 중에서 찍어야 되는 분이랑 정답률이 누가 높겠습니까? 거기에 희소성으로 인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땅을 산다면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땅을 못 사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런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판단을 못하게 되고 어물쩡거리다가 좋은 땅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금 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땅을 더 잘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도시지역 땅 중에서 일반 상업지역이 있다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최우선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을 선택을 하세요. 사진에 보이는 삼성역 일대가 상업지역 땅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활용이 다양한 땅이 상업지역 땅이고 아시는 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하는 곳이 상업지역입니다. 만일 상업지역 땅을 매입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주거지역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고 가시죠. 농사를 지을 뿐이라면 농지를 찾으시면 되지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상업지역 다음 주거지역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전화주세요. 부동산 관련 말 중 오늘이 제일 비싸지만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만큼 좋은 물건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게 나올 리도 없고요. 여러분은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투자는 절대 입력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입력값이 높을수록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토지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금이 된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땅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0.3%는 1000개 중에서 겨우 3개입니다. 새만금에서 일반 상업지역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